자, 아무튼 이번 주 여러분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좀 많이 시끄러웠죠, 그죠? 그래서 어제 그제죠 수요일부터 이제 막 장대 음봉 그 다음날 뭐 장대 양봉 오늘 또 장대 음봉 떨어지면서 냉탕과 이제 온탕을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요. 냉탕과 온탕이라기보다는 냉탕과 열탕이죠. 더 뜨거운 탕 있죠. 네, 거기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월 말일이고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이제 지수가 이제 급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네, 설명을 드리고 네, 3일 동안 연휴죠, 그죠? 연휴 편하게 쉬시라고 네, 그냥 엑기스만 뽑아서 네, 최대한 짧게 한 30분 정도 네, 집중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네, 정리해드리고 오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편안하게 심리를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 얘기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뭐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면은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지수를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네. 요즘에 지수가 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저는 맨날 이제 지수 타령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네, 지수에 신경을 너무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못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만 네, 주식으로 수익을 잘 못 내시는 분들의 그 특징들이 있어요. 네.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수를 신경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수에 신경을 많이 쓰면 돈을 못 번다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이제 자세하게 아주 얘기해드리면 주식으로 돈을 못 버시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지수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써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우리나라 이제 3시 반에 딱 주시간 끝나죠. 자, 지수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그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에 이제 한 그 9시부터 우리나라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새벽부터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쳐다보고 있어요.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오늘은 올라가나? 오늘은 떨어지나? 자, 그때 이제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9시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미국 끝나면. 근데 그 사이에 열리는 데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예요? 호주, 뉴질랜드.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8시 조금 넘으면 열리거든요. 대충 그래요. 네, 정확한 시간 알 필요도 없는데 호주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르나? 떨어지나? 일본은 우리나라랑 시간대가 똑같으니까. 그죠? 네. 딱 시작하죠. 우리나라 이제 지수 보면서 막 예상 시초가를 보면서 하루 왼종일 이제 지수를 막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시쯤 되죠? 오전 10시쯤이 되면 중국 증시 열려요. 이제 중국을 또 엄청나게 신경 쓰는 거예요. 중국이 상승 출발했나 떨어졌나 홍콩 또 H지수도 봐야 되고 홍콩 항생지수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막 열리면 이제 뭐 순차적으로 열리잖아요. 인도 뭐 이런 쪽 다 대만 그죠?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3시 반에 딱 장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쉬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유럽 증시가 열리거든요. 유럽 증시를 또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장중에는 또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도 봐야 되고 네. 계속 지수를 봅니다. 3시 반에 딱 주식시장이 끝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지수는 또 지수대로 보면서 또 시간에 있죠. 네. 시간에 다닐까 4시부터 6시까지 그걸 보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왼종일 24시간 풀로 지수를 신경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 얘기를 오늘 할까 말까 했는데 얘기 쭉 다 해드렸어요. 지수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 이루고 삽니다. 도대체 종목 발굴은 언제 하십니까? 예? 본인 계좌 관리나 네? 주식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세요? 네. 지수 보다가 그냥 시간 다 뺏긴다니까요. 네. 이해되셨으면 죄송한데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나는 좀 찔린다. 2번 찍어보세요. 인간적으로 듣다 보니까 찔립니다. 2번 찍어보세요. 네. 찔린다 2번. 네. 공감 간다는 1번. 네. 찔리시는 분들 있죠? 네. 솔직하게. 네. 있다니까요. 네. 찔리시는 분들은 2번 찍으신 분들은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 시간 다 뺏겨요. 자, 아무튼 이제 어제요. 수요일 날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넘어서 얘기해 볼게요. 수요일 날 급락. 그 다음 날 잠깐만요.
수요일날 보시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수요일날 마이너스 2%대 하락, 그 다음날은 3%대 급등, 그 다음날은 또 3%대 하락. 오늘 뭐 끝날 때는 2.8에서 끝났지만 장중에는 3% 넘게 하락했었죠, 그죠? 이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는요, 저도 전문가 참여할 때는 30대였으니까요. 전문가 참여할 때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이 캔들을 세상에 다 일일이 설명을 했었어요. 에너지가 넘쳐서 지금 그렇게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열정과 에너지와 하여튼 뭐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분차트까지 열어가지고 막 선을 아주 그냥 너무 잘 걷죠.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전문가 10년 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중요한 건 오늘 얼마가 오르고 떨어졌냐가 아니라 현재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횡보 추세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조정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눌림목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뭐 횡보한다고 그러고, 그죠? 어떤 사람은 어디에 뭐 갇혀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다 다르거든요, 표현이. 근데 아무튼 방향이 뭐예요? 그냥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추세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죠.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추세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 신경을 바짝 쓰시면 돼요. 이 추세가 무너진다는 거는 아래쪽으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위쪽으로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신경을 바짝 쓰시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안에서 뭐 강아지들이 놀고 있어요. 강아지들이 거기를 못 나가죠.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가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죠. 이게 강아지가 아니라 애기라고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이제 집에 우리 이쁜 애기들, 애기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신경 쓰이시죠? 당연히 써야죠. 안 쓰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옛날 얘기해드렸죠. 저도 옛날에 처음에 이걸 신경 되게 많이 썼다고요. 지금은 추세를 먼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보면 돼요. 종가. 하루에 2% 3% 급등락을 했건 말았건 그냥 종가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서 실력이 드시면 이렇게 봐요. 초보 때는 하루에 3% 2%씩 막 급등락을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제 실력이 쌓이시면 월봉으로 봐요. 월봉으로 보면서 잘하고 있군. 이러고 넘어갑니다. 고수들이 그러죠. 월봉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근데 고수들은 그래요. 월봉 차트인데 딱 보면서 잘하고 있군. 아마 이해 안 가실 거예요.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일봉 차트보다는 주봉으로 보시는 게 나아요. 주봉으로 딱 보면 더 간결하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그냥 종가 기준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급등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쭉 횡보를 하면 거래가 이렇게 감소를 해야 되는데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거래가 늘어났다는 요게 이제 포인트죠. 이건 이례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제 오늘 지수가 급등락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거래량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원래는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횡보하니까 거래량이 훅 줄어들잖아요. 그쵸? 여기도 급등했다가 옆으로 횡보시키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잖아요. 여기도 급등했다가 옆으로 횡보시키니까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이거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 이거를.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이걸 걱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정회원들 이제 시험 잡아드렸던 건데 또 30분 안에 끝내려나 모르겠네요. 지수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위아래로 크게 흔들었죠, 그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이런 걸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어제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동안 주식시장을 이끈 나스닥 빅테크라고 하죠. 나스닥 빅테크 관련주들 고평가된 이 종목들이 흔들려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누구겠어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바이오 쪽에서는 모더나, 화이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IT 쪽이고 뒤에 건 뭐예요? 바이오죠. 그러니까 IT와 BT, T자로 끝나죠. 네. 이 두 가지가 미국 증시를 코로나 이후에 미국 증시를 크게 끌어올렸는데 이게 지금 하락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락하는데 어떻게 하락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그 개인들이 잘 보셔야 돼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불을 뿜을 때 가장 많이 산 게 뭐라고요? 코스피 대형주. 그 중에서 뭐 삼성전자 기타 등등등을 많이 샀죠. 그렇죠? 네,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현대차도 많이 샀고 수소차도 많이 샀지만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미국에서는 뭐를 제일 많이 샀을까요? 테슬라 그리고 애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를 이렇게 쭉 보시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가 여기였어요. 여기였다고요. 그쵸? 잠깐만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였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팬데믹 오고 나서 바로 여기를 돌파하더니 계속 간 거예요. 이때 주도주가 누구였냐면 기술주,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언택트 수혜주들하고 하나 더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그린 에너지 그런 게 작년 하반기 때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태양광 포함해서 수소 이런 것도 많이 갔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갔죠, 그죠? 네. 그쪽에서 지금 폭락 나와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그냥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밸런싱. 그러니까 포트 내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포트 조정. 과열된 거 빼버리고 고평가된 걸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저평가된 거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계좌에서 수익 많이 난 게 있는데 보니까 과열됐어요. 그거 계속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파세요? 팔죠? 팔아서 어디로 가세요? 그거보다 더 고평가된 걸 사시나요? 아니면 저평가된 걸 사시나요? 저평가된 걸 사시려고 하시죠? 예, 세력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포트를 리밸런싱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뭐 어려운 영어 단어가 아니니까 듣자마자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걸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 나스닥을 이렇게 끌어올린 주역이 누구였냐면 잘 아시는 테슬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2019년 6월달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일보 직전 네. 그때 35달러였는데 지금은요 900달러 찍었으니까요 수배 넘게 올라왔잖아요. 30배는 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이때 대비해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100달러가 안 됐는데 그때 대비해도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개인들이 여기서 그렇게 많이 샀어요. 테슬라가 여기서 왜 이만큼 더 올라갔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왜 더 올라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더 올라갔을까요? 네. 이게 나스닥으로 편입됐잖아요. 나스닥이 아니라 S&P 500이죠? 죄송합니다. 네. S&P 500 쪽으로 편입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가 나중에 승인 났을걸요? 그렇죠? 네. 그런 또 호재가 있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시면 떨어지는데 잘 보세요. 차트 지지와 저항 기술적 분석할 때 기본은 늘 박스권이거든요. 네. 박스권을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박스죠.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요.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고점이랑 우리나라 삼성전자 고점이랑 테슬라 고점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아래쪽으로 벗어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늘어나면서 떨어집니다.
에이 거래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천만에요. 많은 거예요. 왜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 이게 작아 보이는 거, 작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에요. 거래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기보다는 많은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나면서 하락한다니까요. 박스권 종목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이탈하는데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탈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나쁜 거죠. 이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끝났다 안 끝났다 이거는 여기서 이것만 보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추세가 모양새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주봉 월봉 이런 거 다 거드리고 싶은데 생각해보세요. 이만큼 올라갔어요. 중간에 딱 한 번 쉬고 계속 갔다고요. 엄청 많이 올라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찐 상태에서 떨어지면 전체 시장에 충격을 줘요. 그러니까 테슬라 이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부풀려져 있는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30달러, 작년에 50달러 그랬던 게 지금 거의 1000달러까지 거의 근처까지 갔었거든요. 고평가된 거죠. 네. 그렇죠? 네. 많이 떠있다니. 이게 지금 누르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디가 떨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을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산 게 애플이에요. 애플 주식을 잘 보시면 신고가를 여기서 잠깐 냈었거든요. 테슬라가 신고가 내려고 했던 날이랑 똑같아요. 테슬라도 수치상으로는 제일 고점이 2월 25일인데 애플도 1월 25일이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을 살짝, 직전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 살짝 돌파했다가 떨어졌는데 지금 어떻게 해놨냐면요,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추세를 거드릴게요. 제가 미국 주식은 선을 거둬야 된다고 회원들한테 가르쳐 드리거든요. 미국 주식은 이렇게 선 바꿔줘도 돼요. 왜냐면 잘 맞아요. 이게 추세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모였었는데 이게 삼각수렴이거든요. 모였으면 위쪽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리를 치르면서 위쪽으로 뚫고 나가면 아주 잘 가거든요. 근데 거꾸로 아래쪽으로 뚫으면서 거래가 늘어나요. 그럼 뭐예요? 자, 있는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표현하는 그대로. 네. 혹시 이거 조정 아니야?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혹시 이거 조정 아니야? 조정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조정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1월달하고 2월달에 테슬라, 삼성전자, 반도체, 애플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잠깐만요. 잘 생각해보세요. 1월달하고 2월달에 2월달 다 끝났잖아요. 그죠? 자, 결산해보자고요. 1월달하고 2월달에 여러분들 뉴스 매일 보시죠. 그죠? 네, 뉴스에서 삼성전자하고 애플이나 반도체, 테슬라, 전기차, 2차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가 많이 나온 것 같다. 1번. 아니다. 굉장히 안 좋게 기사가 나온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가 많이 나온 것 같다. 1번. 아니다. 아닌 것 같다. 4번 찍어보세요. 네. 그럼 있는 그대로 한번 찍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공부예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뭐 이런 거 안 나오던가요? 뭐 반도체가 없어서 요즘에 차를 못 만든다더라. 그 다음에 테슬라가 앞으로 이렇게 급성장한다더라. 이런 기사 안 나오던가요? 애플이 뭐 실적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뭐가 기대된다더라. 이런 긍정적인 기사 위주로 안 나오던가요? 뉴스를 아예 안 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네. 거의 1번일걸요? 그냥 다 잘해보세요. 레몬트님은 4번 찍으셨네요. 네. 4번으로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1번인 경우가 많았어요. 1번인 경우. 그래서 이거 잘 보세요. 네. 미국 주식은 차트선이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네. 아무튼 이 추세선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건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손을 또 너무 많이 거드리면 헷갈리실라.
선 그라고 하면 많이 그을 수 있어요.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이게 무슨 선인 줄 아세요? 선을 자꾸 안 그니까 손 못 그는 줄 아시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말 나온 김에 오늘 이러면 30분 안에 또 방송 안 끝나는데 이게 뭐게요? 애플 장기 추세예요. 요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깨고 내려왔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고 내려왔었거든요. 다시 들어가서 가다가 작년 8월달 9월달에 돌파했었죠. 흥분한 거예요. 흥분하니까 세력들이 어디가? 그러면서 이제 끌고 내려온 거예요.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아래쪽으로 떨궜어요. 생각 잘 해보셔야 돼요. 조정 아니야?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만 더 볼까요? 아마존? 유료회원들, 정회원들은 이런 식으로 시험을 잡아드려요. 저녁방송에서 맨날 테마주 타령하니까 테마주만 하는 줄 아시죠? 테마주를 잘 하려면 미국 주식을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라도. 미국 주식 돌아가는 걸 모르면 테마를 못해요. 아마존 차트 선거 드릴게요. 제가 국내 주식에는 선을 잘 안 긋는데 여기 잘 긋거든요. 왜냐면 잘 맞으니까요. 자, 위에서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뭐가 나오죠? 수렴형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대충, 그죠? 자, 우상형 돌파했나요? 아니면 우하형 돌파했나요? 우하형 돌파했죠? 거래가 곧또 늘어나면서 그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앞에서 제가 경고를 해드렸던 거예요. 앞에서 많이 간 과열된 대형주들 자꾸 피하시라고. 애플 주식이나 테슬라 주식이나 아니면 나스닥 관련된 걸 갖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저는 별로 안 좋게 생각한다고. 대놓고 그랬어요. 저는 좀, 왜냐면 과열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여태까지 살이 포동포동하게 쪄있었다니까. 바이오주 두 개 볼게요. 모더나하고 화이자. 정회원들은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회원들은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이거를 얘기를 해놔야 돼요. 모더나거든요. 백신 관련주인데 신고가를 조금 돌파하긴 했는데 지금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마이너스 9%까지 급락했었고요.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14%까지 급락했었고요. 그 다음날은 마이너스 4%까지 또 하락했었고요. 오늘은 상승은 어제구나. 어제는 반등 나왔었지만 다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미국의 모더나라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어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터진 게 여기죠. 이때부터 대단히 많이 올라왔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초기에 이 회사 주가가 한 20달러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20달러. 근데 180달러까지 왔으니까 9배 올라왔잖아요. 이 큰 대형주가요. 화이자. 주가 흐름이 0 보기 흉하죠, 그죠? 누구랑 닮았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생기셨을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따가 시간 나시면 확인해 보세요. 뭐 완벽하게 똑같진 않은데 최근에 한 2달 정도 보시면 하는 모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급등을 했었던 이 언택트 수혜주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다르게 우린 요즘에 중국이랑 친하니까 뭐 중국 따라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주식이 하락을 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요. 테슬라가 꺾이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했지만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정의원들한테는 뭐 수소 에너지 기업들까지 쫙 해서 다 보여드렸어요. 떨어지고 있다. 자, 이걸 왜 얘기해드렸냐면, 자, 눈을 감고 이제 그 계절 있죠, 그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을 언제 뿌려요? 보통 이제 봄에 뿌리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초봄이나
C를 뿌리잖아요. 그쵸? C를 뿌리고, 잠깐만요. C를 뿌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죠. 싹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C를 뿌리고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꽃이 피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죠. 열매 맺고 끝나나요? 열매는 떨어지죠.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단풍. 잎 색깔이 변하죠. 알록달록. 언제가 가장 예뻐요? 여기에요. 단풍 질 때. 낙엽 떨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풍이 지거든요. 단풍이 지는 단풍 색깔이 그렇게 예쁘게 물드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엽록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그게 이쁘게 보이는 거랍니다. 엽록소, 녹색, 그죠? 그게 파괴가 돼서. 왜 파괴가 될까요? 광합성 할 일이 없으니까. 파괴돼가지고 단풍 색깔이 그렇게 이쁜 거래요. 좀 있으면 떨어지죠. 그렇죠? 네. 애플이나 테슬라나 아마존이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모르겠어요. 또 여기서 이제 코로나가 또 확 또 늘어가지고 더 이게 퍼져가지고 또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모양새가 그래요. 왜냐면 그 근거는 개인들이 새빨갛게 물든 그 단풍색 같은 이제 그걸 보고 다 현혹이 돼서 수많은 긍정적인 기사에 휩쓸려서 테슬라 주식과 애플 주식,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주식을 잔뜩 샀거든요. 언제요? 작년 1월 달에. 너무너무 많이 샀어요. 제가 오죽하면 우리 현대한테 그랬어요. 무슨 좀비 영화 보는 것 같다고. 좀비 영화요. 사람들이 막 삼성전자가 달려 들어가는데 삼성전자 사신 분들 다 좀비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 투자하시려고 늦게나마 이제 좋은 마음으로 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결국에 돈 벌고 나오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 들어가는데 진짜 그 좀비 영화 보면 막 좀비들이 이렇게 사람 보면 막 뛰어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1월달에 무서웠었어요. 분위기가 진짜 서늘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주식들을 비싸게 너무 다급하게 사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종목들은 그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뉴스를 보고 그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느껴요.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게 보여요. 개인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방송 중에 인간지표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리지어서 돌아다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 그랬어요. 단풍을 보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던 거죠. 그 종목들이 지금 미국에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저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 게 맞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증시가 시끄러운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망하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시끄러운 거예요. 왜요? 테슬라 다시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요. 또 이 영상을 또 올리면 또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밤에 또 술 한잔 하시고 또 댓글 다시겠네요. 네가 전문가냐고. 한 15년 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기분 상하게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잘 참고해서 좋은 수익 내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니까 잘 참고하세요.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럼 뭐예요? 조정이 필요해요.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훅 누르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으로 돌리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나와야지 또 가는 거예요. 맞죠? 왜 조정이 나온다고요? 더 가려고요. 근데 이 조정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대시세 분출을 한 경우에는 전제가 붙어요. 대시세가 분출한 경우에는 조정을 한 10년 정도 받습니다. 10년. 그 정도 받는 것도 있어요. 10년씩이나. 아까 아마존 얘기했죠. 아마존 주가를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해외 주식 얘기해드리니까 도움되세요? 도움되시면 7번 찍어주시고요.
저녁 방송에서는 해외 주식 얘기를 거의 안 하는데 도움되세요? 여기 우리 문자반 회원분들 잘 들으시고요. 네. 별로 안 찍으시는데요? 해외 주식은 별로 관심 없으신 것 같아. 네. 그죠? 네. 별로 안 찍으시는 것 같아요. 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이게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최근에 이제 그 당연히 뭐 배송하고 뭐 그런 회사니까 그죠?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코로나 전에는 2,000달러가 안 됐는데 2,000달러까지 간 적도 있구나. 코로나 직전에는 2,000달러가 안 됐었어요. 1,000달러대였는데 나중에 3,000달러대까지 갔으니까 2배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많이 갔죠? 네. 근데 아마존이 있잖아요. 언제 인기를 끌었냐면 여기였었어요. 2018년이었는데 2018년에 이 아마존이 2,000달러를 갔어요. 2,000달러. 언제였냐면 언제였더라? 네. 여기 보이세요? 테슬라랑 거의 똑같아요. 네. 테슬라도 아까 35달러였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아마존이 한 35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한 지나니까 10년 정도 지나니까 2,000달러까지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2018년이었는데 2018년도에요. 사람들이 그때는 서학개미라는 말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해외 직구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아마존, 매수가는 2,000달러 전후였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마존이 폭락했을까요? 아니요, 폭락한 건 아니었고요. 호박? 우리나라 개인들이 여기 원전 가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했을까요? 네. 2년을 회수로 3년이에요. 네. 회수로 3년 동안 들고 돌았어요. 그것도 3년 들고 있었던 대가가 뭐였냐면 코로나 터져가지고 급락했다가 그때 전세계 팬데믹 와가지고 난리 났다가 그러나 사는 거예요. 돈 얼마나 벌었겠어요 사람들. 다 털렸겠죠, 그죠? 네. 이러고 한다니까요. 테슬라 좋은 회사인 거 알아요. 네. 애플도 네, 좋은 회사인 거 알아요. 테슬라를 따라잡을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애플을 따라잡을 만한 회사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죠? 독보적인 기업이고. 아마존 따라잡을 만한 기업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독점 기업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들어가 있는 개인들의 성향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몰리면 그분들이 착한 분들이건 나쁜 분들이건 많이 몰리면 많이 고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3년 있다 갔어요. 예전에 아마존이 그랬어요. 이래도 괜찮으시면 테슬라건 애플이건 뭐건 간에 사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런 게 싫으시다면 신중하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테슬라하고 애플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듣고 있어야 되나요? 듣고 계셔야죠. 왜요? 이 종목들이 하락을 하니까 전 세계 증시와 전 세계 종목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전 세계 우두머리 대장주였으니까요. 코로나 이후를 이끈 언택트 대장주였으니까. 대장주가 꺾이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최근에 이재명 테마주들 막 급등하다가 대장주들 막 하한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동생들 다 쓰러지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 주식이 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엑소모빌이라고 정유주가 있는데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 이후로 이렇게 크게 쌍바닥을 찍어 놓고 여기가 대충 30달러거든요. 30달러에서 지금 55달러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80% 정도 올라왔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100%예요.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 박살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업종은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린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엑슨모빌이에요. 엑슨모빌이 옛날에 애플보다 시가총액이 더 컸었어요. 옛날 미국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엑슨모빌이었어요. 지금은 바뀌었죠.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주가가 여기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군요. 그 지위를 이제 잃은 거죠. 옛날에 애플보다 컸어요 이게. 올라가는 쪽이 있다니까요.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리밸런싱. 고평가된 거는
낙엽 떨어지듯이 슬슬 단풍을 쫙 보여주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밑에서 새싹처럼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딱 한 개만 보여드린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정유주를 사야 되나? 우리나라 정유주도 지금 꽤 떠 있어요. 네, 그거 말고 다른 걸 좀 보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보면 화학주도 많이 올라가 있죠. 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주식시장은 조정이 아니라 지금 3번 이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 리밸런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트 조정입니다. 고평가된 거 팔아서 저평가된 걸로 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잘 보세요. 아까 그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올라간 바닥에서 10배, 20배, 30배씩 올라간 종목들이 거기에서 음봉이 떨어지면 얼마나 증시에 충격을 주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증시가 출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이제 좀 50kg, 뭐 40kg대인 여자분들도 많으시죠.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뛸 때는 별로 이렇게 소리가 안 울리겠죠, 그죠? 근데 몸무게가 한 150kg, 한 170kg, 그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죠, 그죠? 150kg 되시는 분들이 키도 한 180, 190에, 그죠? 그러니까 흑인 보면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 있잖아요. 흑인 아저씨들 보면 네. 똑똑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점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난리 나겠죠, 그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추렁추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오래 갈까요? 아니요. 음봉이 떨어져봤자 통상 이거 다 다른데 그렇게 오래 안 그래요. 대충 며칠이라고 얘기는 해드릴 수 있는데 별로 도움은 안 되실 것 같아서 음봉이 떨어지는데 대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한 2, 3일 떨어지고 반등 나와요. 또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음봉 떨어져요. 반등 나오고 가면 갈수록 이게 작아져요. 변동폭이 처음에만 요란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적응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요동을 안 쳐요. 사람들이 알아요. 고평가돼서 누르는 거구나. 이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해를 하고 이 분위기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세력들이 이렇게 밑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그때부터 테마주들을 막 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지금 저기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떨어지는 지금 초기라서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이해되셨으면은 1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얘기한다고 지금 40분 가까이 얘기를 했네요. 네.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들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미국에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눌러서 그래요. 네. 그리고 종목이 바뀌어서 그래요. 세력들이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쪽이 어딘가를 잘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이제 애매할 때, 이거 애매한 거거든요. 애매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짧게 매매하시면 돼요. 네. 단기 매매건 스윙이건 먹으면 좀 짧게 하시면 돼요. 짧게. 분위기가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네. 어수선한데 홈런 칠 수 있겠어요? 어수선할 때는요, 짧은 안타 아니면 번트, 그죠? 네. 정 안 되시면 몸으로라도, 야구는 잘 모르지만 데드볼인가요? 네. 몸으로라도 이렇게 한 대 맞으면서 이렇게 그 일루로 나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펼치셔야 될 때도 있어요. 네. 일부러 몸으로 아프지만 그죠? 네. 몸이라도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방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산 게 있는데 오늘 막 우수 다 떨어지는데 오늘 저희 방 아침에 추천 나간 거 20% 넘게 급등했어요. 네. 종목은 얘기를 못 하겠고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얘기는 못 하겠네요. 오늘 매도세도 나가긴 했는데 장중에 오늘 20% 이상 급등한 것도 있어요. 끝날 때도 잘 끝났어요. TBC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추천했냐면 월요일날 추천 나왔거든요. 월요일날 1,100원 정도에서 추천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수요일날 급등했거든요. 한 1,300원대.
그래서 수익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일 동안 3일 두고 있었거든요. 15%에서 한 많게는 한 25%까지 다 팔아버렸어요. 난 이 방은 중기로 하는 방이라면서요. 중기가 아니라 스윙. 이 방은 스윙으로 하는 방이라면서요. 스윙은 30% 이상 스윙을 내려고 하는 거라면서요. 맞아요. 평균 보유 기간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뭐 일주일, 뭐 보름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시장에 따라서. 네. 수익률에 따라서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3일 만에, 뭐 사실 이틀이지만, 2, 3일 만에 25% 정도 수익이면은 15%에서 25%니까 평균 20이죠. 네. 그러면은 괜찮은 거죠. 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날 지수 폭락 나왔어요. 아, 이번주 수요일날 폭락 나왔잖아요. 폭락 나올 때 이런 수익이었다니까. 이게 뭐예요? 굉장히 짧게 잡고 친 거예요. 상한가를 못 가길래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은 요즘에 가덕도 신공항 갖고 막 그랬죠. 이거는 가덕도가 아니고 대구 신공항이에요. 대구 신공항 관련주인데 월요일날 샀다가 수요일날 다 팔아버렸어요. 수익은 그냥 대충 20% 전후 생각하시면 돼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짧게 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팔면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끝난 건 아닌데 그냥 파시라고. 분위기 애매하니까 그냥 단타나 치시라고. 단타 수익률이 이 정도입니다. 이틀 뒤에 또 7% 급등하잖아요. 그죠?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요? 오늘 산 거는 장중에 20% 넘게 급등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매매하시는 거냐면 다시 얘기 드릴게요. 분위기가 애매하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히 끊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살살 매매하시다 보면 아까 그 미국의 빅테크 관련주들 그런 것들 떨어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네. 그죠? 네. 그러다 보면 투매도 끝나요. 네. 투매 끝난다고요. 막 맨날 지수를 보면서 지수가 급락 나올 건가요? 뭐 바닥인가요? 또 올라갈까요? 막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냥 매매를 하세요. 매집 열심히 하시고 단기 매매도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대충 치세요.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투매가 끝나 있어요. 사람들은 투매가 아니라 조정 나올까봐 맨날 지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거의 돈을 못 보세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분들은 돈을 벌어야 안 벌어요? 벌잖아요. 저희 방에서 이제 리딩한 거니까 팔고 나서 제가 뭐 하겠어요? 수익 냈다고 제가 막 회원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네. 왜 팔았는지, 왜 샀고 왜 팔았는지 쭉 얘기를 하겠죠. 뭐라. 그게 기법 강의 거죠. 네. 저희 회원들은 그러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적당히 수익 내면서 네. 공부하면서 네. 왜요? 네. 이러다 보면 저렇게 하루에 지수 3%씩 들었다 놨다는 거 있죠. 끝나요. 네. 그동안에 열심히 이제 매집해놓은 종목들이 수익이 나니까 그때 또 수익을 챙기면 돼요. 또 수익이 많이 나면 그거 갖고 우리도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이제 고평가된 거 팔아서 저평가된 걸로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1년 동사를 돌아가면서 2모작, 3모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투자 자금이 5천만 원이었다가 8천만 원, 1억 되고 2억 되고 3억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희 방에서 돈 버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다 물어봤어요. 어떠셨냐고. 다 돈 벌었대요. 네. 그 리딩을 얼마나 잘 따라했느냐 차이지 다 돈 버셨어요. 네. 올해는 작년처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마음고생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매년 그랬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방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년 그랬는데 3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지나고 나면요. 많은 종목들이 아주 시원하게 오르게 될 거예요. 많은 종목들이. 매년 그랬어요. 올해도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매년 그랬다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폭락이 들어왔죠. 그래서 작년에 그 지수 저점이 3월 19일이에요. 하필이면 3월 19일이었어요. 여기였거든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작년에 원래 3월 달에 많이 갔었어야 되는데 많이 가긴 갔는데 폭락하고 나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아쉬운 게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거래량도 많고 세력들도 매집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나 네? 선거에 이기고 싶으시면 어제 친히 가덕도까지 내려가셨겠습니까? 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왜 하겠어요?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저렇게 가덕도까지 내려갈 정도면 네? 선거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책과 그런 이슈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이게 다 돈인데요. 매집 안 하실 거예요? 맨날 조종 올까봐 겁내고 들어가실 거예요? 작년에 3월달에 못 간 것만큼 올해 많이 갈 것 같아요. 작년에도 3월달에 가긴 갔어요. 근데 작년에 되게 어수선했잖아요. 힘들고.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네. 수많은 이슈와 재료들이 나와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못 앞으로 수익을 내고 못 내고는 다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들 탓이에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매집좀 하세요. 매집하시고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혼자서 안 된다.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3월 1일 날은 저기 월요일이라서 공휴일인데 쉬는 날이니까 3월 2일 날부터 들어오셔서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매집 좀 하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아무튼 여러분들 2월 한 달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지수 들었다 놨다 했던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주말 3일이죠, 그죠? 3일 동안 연휴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저녁 방송을 하려고 하거든요. 월요일날 쉬는 날이긴 한데 3일절날 저녁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그날 저녁 때 제가 문자 안 보내드려도 저녁 8시에 유튜브나 이쪽 방송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3월 1일날 저녁 8시에 또 뵐 테니까요. 그때까지 편안하게 연휴 잘 보내시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